네, 부인과도 파이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파이널 리뷰만 하면은 목이 아프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말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주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각 파트에 있으니까 각 파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인과의 생식 호르몬이죠. 그래서 GnRH가 분비되면 FSH랑 LH가 분비되죠. 그래서 FSH는 난포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된 난포가 에스트로겐을 이제 생성하죠.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의 증식을 촉진해서 착석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게 조금 중요했죠.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 그 다음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서 LH surge가 유발되고 이때 이 증가한 LH surge가 배란을 유발했다. LH가 이제 배란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란이 하고 나면 이제 황체가 됐죠. 그래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됐다. 이 황체 호르몬은 증식된 자궁 내막을 유지하고 자궁 내막을 유치하는 효과를 했다.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황체가 퇴화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 이제 자궁 내막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월경이 발생했다. 임신이 되면은 이제 HCG가 이 황체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임부터 보시면 피임은 경구 피임약이 퍼스트 라인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기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스트로겐의 금기증인 유방암, 중증간질환, 혈전위험군이 아니라면 1차 피임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용이 잊은 경우에 한정을 놓쳤으면 생각난 즉시 복용, 2정 이상이라면 한정을 즉시 복용하고 평소대로 복용하는데 7일간 추가 피임을 진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3주 차라면 휴약기를 갖지 않고 바로 다음 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스트로겐의 금기증이라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LNG IUD였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국소적으로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이 작동해서 자궁 내막을 현저히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다월경과 월경통 치료에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에스트로겐은 금기증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리고 골반염이나 성맥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 금기증이었습니다.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제거실을 당겨서 제거했고요. 보이지 않으면 초음파를 진행했고 자궁 천공이었으면 복강경을 진행해야 됐고 골반염이면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경구 피임약과 IUD가 모두 금기라면 그때야 이제 콘돔을 썼죠. 그 다음은 이제 성폭행과 응급피임인데요. 성폭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진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및 성매개 감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피임을 시행하고 임질 예방을 위해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를 했다. 그리고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LNG를 피오로 투여하는 게 퍼스트 라인이었고요. 그래서 LH surge를 억제하고 배란을 막는 방법이 가장 선호됐습니다. 그래서 배라인에 가까워서 이미 LH surge가 시작됐다면 피수용체 조절제인 올리프루스탈 아세테이트를 투여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수정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자의 최대 생존 기간인 성관계 후 5일 이내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성관계 5일이 지나면 수정이 됐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코포 IUD를 쓸 수 있는데요. 수정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착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 7일까지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불임이네요. 먼저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핵심은 LH가 FSH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안드로겐의 생성이 증가되면서 FSH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일부 안드로겐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다모증과 여드름을 했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불임의 다모증 여드름이면 거의 PCOS죠.
그 다음에 FSH가 부족해서 도미넌트 폴리클을 셀렉션하지 못하면서 여러 난포가 성숙하지 못해 성장하면서 항뮬러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황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은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월경 및 부정출혈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의 위험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복합 피임제나 프로게스테론이 중요했는데요. 이 복합 경구 피임제는 HPO 엑시스, 하이포살라머스, 피튜이터리 글랜드, 오바리 엑시스를 안정화해서 LH와 안드로젠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규칙적인, 이게 중요하겠죠? 규칙적인 소태성 출혈을 유도하여 자궁 내막 증식증을 예방한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복합 경구 피임제거나 혹은 자궁 내막의 세태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 단독요법도 가능하겠다. 자, 만약에 임신을 원한다면 배란을 시켜야겠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시킬 수 없습니다. 배란을 원하려면 LH 설지를 일으켜야 돼요. LH 설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FSH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SH를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줄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한다면 주요한 치료는 레트로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소 과다자극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위에서 레트로졸이나 아니면은 클로미펜 같은 음성 피드백을 이용한 에스트로겐을 억제시켜서 FSH를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늘리는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사람 폐경생 시스템 호르몬을 바로 투여해버렸다. 그래서 FSH를 직접 공급했는데 조금 과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난포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부 팽만과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난소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액을 투여하여 이 혈장량을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PO 엑시스의 문제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P의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얘는 이제 P의 문제, 얘는 이제 O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기능 저하.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돼서 FSH랑 LH의 분비가 감소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대표적으로는 출산 후에 뇌허혈성 병변이 시원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후에 발생할 수 있고요. 셀라 MRI로 위축된 뇌하수체를 직접 확인하여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FSH랑 LH가 필요하죠. FSH가 에스트로겐을 쫙 늘려서 결국에는 LH 설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죠. 음성 피드백을 이용해서 야, 뇌하수체 일해라 라고 하면 되거든요. PCOS는. 근데 뇌하수체 기능 저하는 뇌하수체가 지금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일해라 한다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배란 유도를 위해 HMG를 투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기 난소 부전은 사실상 폐경이죠. 그래서 조기 폐경이라고도 옛날엔 불렸는데요. 자, 40세 이전에 난소 기능이 소실되어서 난소가 에스트로겐을 생성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에 의해서 이제 요게 핵심이었죠. FSH와 LH가 감소되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 특히 FSH가 증가하면 조기 난소 부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항암 방사선이나 난소 관련 수술 후에 발생하고요. 요게 이제 조금 자주 나와요. 생리불순이 수개월 이상 선행된 후 무월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2년 동안 조금 불안정하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초경이 얼마 안 돼서 애가 젊다. 그러면은 모자이크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월경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다고 해서 터너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터너 증후군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핵형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폐경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면 홍조나 발한, 수면 장애 뭐 이러한 폐경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보통은 경구 투여 혹은 경피로 전신 투여해서 증상을 완화하고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게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을 넣지 않으면은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하겠죠.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자, 치료는 에스트로겐인데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피도 필요하다. 반면에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자궁 내막증이 과거력 없다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 위축 등 국소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질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방암, 자궁 내막암, 이런 호르몬 관련 암이나 혈전 고위험군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못 쓰죠. 그럴 때는 SSRI나 SNRI를 사용해서 혈관 운동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폐용이기 때문에 난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신을 원한다면 난자를 공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해부학적인 원인에 대한 불임이었죠. 자, 난관 협착 같은 경우에는 난관이 막혀서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자궁 난관 조영술로 난관 협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림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체외 수정을 통해서 배아를 만들어서 자궁에 이식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난자가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우리가 빼서 수정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간 수정이 동반되었을 때는 전체 난관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IVF를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요인으로 아셔만과 선천기형이 있었죠. 자, 아셔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파술이 주로 주어집니다. 소파술 한 후에 유착이 발생하는 질환이었고요. 얘도 난관 조영술에서 유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화,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선천기형은 밀러간이 형성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뮬러간은 발생할 때 비뇨기계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신장 기형이 동반되는 게 많습니다. 정맥 신호 조영술 또는 신장 초음파를 해줘야겠다. 그다음에 중격 자궁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화 중격 절제술을 시행하면 되겠다. 자, 정자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액량, 정자 농도, 운동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총 운동 정자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구하라고 하는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 핵심은 뭐였냐? 이제 재검이었다. 재검을 해야 된다. 요거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무월경입니다. 자, 무월경은 그때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을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칼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nRH가 뉴런이 후각판에서 발생한 후에 후각신경을 따라서 시상하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GnR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질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길에 있는 후각신경도 함께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각 저하가 특징적이었다. 치료는 에스트로겐이다. 그래서 오른쪽 질환들, 그 난소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에스트로겐 투여가 증상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결손으로 인해서 난소의 정상적인 성숙이 진행되지 않는 질환이죠. 그리고 염색체 결손으로 인한 롱본 성장 이상으로 저신장, 그 다음에 짧은 목, 방패 가슴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외형에 더불어서 LH, FSH가 상승하고 에스트로겐이 하강하는 전형적인 난소의 부전이죠. 이러한 전형적인 난소 부전에 호르몬이 동반된다면 이제 핵형 분석을 진행해야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롱본의 성장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도 필요하겠다.
자, 스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SRY 작동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환의 정상적인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질환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Y진이 없는 상태라서 얘는 테스토스테론도 물론 고환의 정상적인 분화가 진행되지 않지만 안티뮬라리아 호르몬도 분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궁의 억제에 실패해서 자궁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고요. 자, Y가 있는 모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Y로 인해서 생식세포 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생식샘 제거술을 진행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있듯이 터너에서도 모자이크든 뭐든 터너가 아니더라도 Y가 있으면 같은 이유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자, 안드로겐 불감증 같은 경우에는 Y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테스토스테론도 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에 조직이 반응하지 못하는 질환이에요. 사실상 고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뮬라리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뮬라리안 덕트를 정상적으로 퇴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궁 및 상부 질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었고 과분비된 테스토스테론의 일부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면서 유방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안드로겐 작용은 없으므로 음모는 거의 없는 게 안드로겐 불감증, 안드로겐 인센시티비티 신드롬의 가장 큰 증상이었다. 치료는 스와이어와 같습니다. 자, 뮬러간 무발생 같은 경우에는 뮬라리안 덕트가 선천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및 상부 질이 형성되지 않고요. 대신에 난소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호르몬에 관련된 것은 정상적인 호르몬의 구조를 가지고 유방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 추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궁이 없기 때문에 임신은 대림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처녀막 막힘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정상인데 처녀막만 선천적으로 천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입구가 막혀 있는 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난소 및 자궁이 모두 정상이고요. 사춘기 이후에 월경 주기에 맞춰서 주기적인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처녀막 십자 절개술로 처녀막만 잘라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 질출혈이죠. 비정상 질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무배란성 자궁 출혈은 배란이 없어. 배란이 없으니까 황체가 없죠. 황체가 없으니까 피가 없어. 이가 계속해서 내막을 증식하면서 이 내막이 불규칙하게 탈락하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배전한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없는 게 문제니까 프로게스테론 혹은 복합경구 피임약으로 치료하고요.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경과 관찰한다. 다음 자궁 내막 위축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두께가 4mm 이하면 진단하고 자궁 내막의 두께를 증식시키는 게 에스트로겐이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란기 때 에스트로겐이 LH 설지를 일으키고 그 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량의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월경 주기의 중간에 소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배란에 다가왔는지 LH 설지가 일어난 이후인지 골반 초음파에서 배란 직전의 성숙 난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된 후에는 이 질환군은 사실상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호르몬 치료는 하진 않고요. 만약에 배란통이 동반된다면 NSAID를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기태는 맨 뒤에 했던 건데 제가 자리가 비어서 여기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포상기태 같은 경우에는 수정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모 내부에 액체가 차면서 부종이 발생해서 초음파에서 스노우스톰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HCG가 정상 임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자궁 크기가 크고 난소가 지속적으로 자극되면서 양측성 난소의 시스트가 동반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흡인 소파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후에 혈전 베타 HCG가 5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임신 육모 종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난소에 있는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 HCG가 감소하면서 대부분 자연 소실되니까 거기에는 초음파 추적 관찰만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신 육모 종양 같은 경우에는 포상기태를 제거한 후에도 영양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하는 악성 임신성 육모 질환입니다. 흡인 소파술 후에 베타 HCG가 감소하지 않거나 다시 상승하면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폐로의 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흉부 CT를 통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요. 항암은 저위험군은 보통 메토트렉세이트 단독요법, 고위험군은 복합항암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감염성 부인질환이네요. 세균성 질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질에 있던 세포가 병영군을 증식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하면서 혐기성균이 과증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균의 대사산물인 휘발성 아민으로 인해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증식한 세균이 질상피세포를 덮어서 클루셀 세포 표면이 빠글빠글한 클루셀이 관찰됐다. 치료는 메트로니다졸 경구투여가 원칙,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 중요합니다. 메트로니다졸 경구투여가 원칙이고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클린다마이신 질크림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는 정상 상세균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편무충 질염 같은 경우에는 원충성 질염이었고요. 웻시미어에서 움직이는 서양배 모양의 편무충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충이 자궁경부 상피를 손상시키면서 점상 출현이 발생하면서 스트로베리 서비스가 관찰될 수 있었죠. 치료는 메트로니다졸 경구투여고요. 원충인데 메트로니다졸이 잘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그리고 성매개 감염이기 때문에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자는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성 파트너를 반드시 함께 치료해야 됩니다. 자, 외음부질 칸디다증은 진균성 질염으로 항생제 사용이나 면역 저하 상태에서 호발하고요. 심한 외음부 소양감과 함께 흰색 찌꺼기 모양의 질 분비물이 가장 특징적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균이니까 KOH를 쓰겠죠. KOH 도말 검사에서 버딩 이스트를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당연히 플루코나졸이겠죠. 진균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정상 상재균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반으로 한번 올라와 볼까요? 골반염 같은 경우에는 질이나 자궁경부 세균이 상행성으로 퍼져서 자궁 및 부속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상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움직일 때 악화되는 골반통이 있으면 우리가 골반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삼출물이 복강으로 유출돼서 초음파에서 직장 자궁 오목에 액체 저류가 관찰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임균은 세프출약선, 클린다마이신은 독시사이클린이고 그 다음에 혐기성균을 조금 커버하면 좋기 때문에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통을 동반한 골반 종괴가 촉진되면 난관 낭소 농양이었습니다. 초음파에서 두꺼운 벽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치료는 정맥 항생제로 치료하고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배농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생식기 궤양은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죠. 제니탈 헐페스는 어딨노? 여기 보시면은 다수의 통증성 궤양, 무름궤양은 소수의 통증성 궤양, 매독은 단일의 무통성 궤양. 요거 이제 외음부 쪽 감염은 사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뾰족 콘딜로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특히 61형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무통성 다발의 사마귀가 발생한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포도필로톡신이나 이미퀴모드인가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좀 독성이 있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고 임신 중에는 외부에서 바르거나 쬐서 국소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염성 부인질환의 마지막으로
바르톨린샘의 배출관이 막혀서 분비물이 고이고요. 감염만 없으면 통증이 없으니까 경과 관찰하고 감염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과 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발하면은 외원부 조대서를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증식증이네요.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증은 자궁 내막에 관련된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은 자궁근증 평활근이 증식하는 종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이 증식한 병이에요. 이름 굉장히 정직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장기간 노출되고 프로스테론의 보호 효과가 부족해지면서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아요. 초음파, 좋은 게 아니고 아셔야 됩니다. 자, 초음파에서 가임기 여성은 13mm 이상, 폐경후 여성은 4mm 이상이면 사실상 우리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자궁 내막 생검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임기 여성은 13mm 이상, 폐경후 여성은 4mm 이상이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거 하이퍼플라지아다. 그래서 자궁 내막 생검을 확인하셔야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제스틴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메제스트롤 아세테이트를 주로 씁니다. 아무 프로게스틴이면 되기 때문에 요거가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쓰고요. LNG, IUD도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폐경 후거나 혹은 자궁 내막 생검에서 비정형 증식증이 확인되면 TAH를 시작하고요. 만약에 암이었을 경우에는 BSO도 함께 시행해야 됩니다. 자,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이 골반 복막이나 난소 등 자궁 밖에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소성 자궁 내막이 있는 거죠. 얘가 에스트로겐에 반응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로 엔드로메트리오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로 나오죠. 진단적 복강경에서 건샷 병변과 초콜릿 시스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초음파로 엔도메트리오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소성 자궁 내막을 이쁘게 잘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디에노제스트라는 프로제스틴을 사용합니다. 이거 자궁 내막증에 특화된 그런 약이니까 이름 조금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복합경부 피임제나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여 배란을 억제하면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신을 원한다면 이 엔도메트리오마가 임신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면 시스텍토미, 임신을 안 원하면 난소의 엔도메트리오마는 경과 관찰합니다. 자, 자궁 성근증은 자궁 근층 안으로 침입한 거예요. 자궁 내막 조직이. 그래서 근층의 정상 구조가 손상되어서 월경 후에 자궁 수축이 줄면서 지혈이 원활하지 않아서 과다월경, 그리고 그로 인한 빈혈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내진에서 전반적으로 커진다 이런 말이 중요하고 초음파나 MRI에서 경계가 불문명한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국소적으로 자궁 근층까지 쫙쫙 프로게스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LNG IUD가 가장 선호된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자궁 근층의 평활근이 증식한 양성 종양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요. 질식 초음파나 MRI에서 경계가 명확한 종계가 굉장히 중요했다. 증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기 때문에 수술 전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크기 감소를 조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막하 근종은 가임 여부 관계없이 자궁경 근종 절제술, 그 외에는 복강경 근종 절제술, 임신 계획이 없거나 폐경 후에는 TAH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 중 발견된 자궁 근종은 경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압통과 미열을 동반한 적색 변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세타미노펜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궁경부 질환이죠.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 이러한 HPV에 의한 지속 감염으로 자궁경부에 일단은 평평상피에 이형성이 발생했다. 고위험군 HPV.
그래서 전암성 병변이고요. 성겨우 질출혈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하면 팝스미어와 HPV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로우실이면서 HPV도 음성이면 경과 관찰하지만 추적 관찰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질 확대경 및 자궁목 생검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하이실은 그 다음에 바로 코니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이실 같은 경우에는 진단 및 치료를 겸한 원추 절제술을 바로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형 선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관 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 생검과 함께 자궁경관 소파술도 시행했어야 됐고요. 35세 이상이거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가 있으면 이 친구는 얘가 경부인지 내막인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막 소파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조직 검사에서 제자리 암종이 확인되면은 얘는 조금 위험한 암이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에게는 토탈 앱도미널 히스테렉토미를 권고합니다. 자, 임신 중에는 한 단계씩 낮췄죠. 로우실은 검사 안 하고 분만후 팝스미어, 하이실은 콜포스코피, 그 다음에 침륜암은 코니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부암 치료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골반 종계 사실상 난소 종양이죠. 골반 종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랫배 덩이를 주소로 내원하고요. 그 다음 뭐해? 이러면은 종양 표지자 검사와 지식 초음파를 문제에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고르라고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견을 보고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감별해야 되는데 가장 주로 나오는 거는 CA 125와 10cm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다방성 유두 모양 돌기, 고정된 고형의 종계 이런 소견들을 줍니다. 이런 소형들이 있다면 탐색 개복술을 바로 시행하셔야 되겠고요. 그 전에 이게 선지 없다면 CT도 병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탐색 개복술이다. 자, 그 다음에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면 추적 지식 초음파를 시행해서 경과를 관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가 8cm 이상이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밑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절제술? 난종절제술이겠죠? 어쨌든 절제술을 시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숙 기용종은 중요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하이퍼 에코익한 종괴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쉐도윙 그리고 CT나 엑스레이에서도 지방과 석회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러한 소실되지 않고 염전의 위험이 높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염전의 위험이 높으며 악성 병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과 크기에 상관없이 낭종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 8cm가 아니더라도 바로 낭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게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는 남소 염전이 조금 중요했는데요. 난소가 꼬여서 혈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혈류가 차단됐으니까 도플러 초음파에서 혈류가 감소되어 있겠죠. 자, 얘는 잘 움직이는 성숙 기형종에서 호발하고요. 자궁 내막종이나 난소암은 유착이 많아서 잘 드뭅니다. 일직성의 골반통이 이제 요 말이 중요했죠.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면 그리고 도플러 초음파에서 혈류가 감소됐다면 그 다음에 진단적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응급 복강경 꼬임 풀기를 디톨전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숙 기용종 같은 경우에는 얘는 풀어놔야 또 꼬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소 낭종 절제술도 같이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난소 낭종이 파열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일직성 골반통이 발생하고요. 초음파에서 혈 복강을 확인할 수 있고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복막 자극 징후가 있으면 즉시 지혈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소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종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뇨 부인과죠. 긴장성 요실금과 과민성 요실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반 적응과 요도 관략근이 약해진 게 핵심이었고 복압이 증가할 때 요도를 못 닫아주는 거죠. 요도 관략근이. 그래서 기침, 재채기, 운동 등의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다음에 면봉 검사에서도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30도 이상. 그 다음에 요 역동학 검사에서 방광 배뇨근의 수축 없이도 요실금이 발생하면 진단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냥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치료는 케겔 운동.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다음에 SNR인 듀록세틴을 이용해서도 푸덴달 널브의 활성을 증가시켜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중부 요도 슬링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방광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이 굉장히 중요했죠. 방광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고 강한 요절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실제로 소변이 새면 절박성 요실금, 안 새면 과민성 방광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역동학 검사에서 불수의적 수축이 관찰되는 게 중요하다. 자, 치료는 방광 훈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배뇨 간격을 점차 늘리고 시간제 배뇨와 이중 배뇨가 중요했다. 약물 치료는 항콜린제를 이용해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해가지고 방광 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을 감소시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보툴리늄 톡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궁 탈출증은 그림을 줄 거예요. 사진을 줄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탈출했네. 요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자궁 탈출이요. 치료 어떻게 해? 질식 자궁 절제술과 함께 청극 인대 고정술을 시행한다. 그리고 수술을 어렵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폐설이를 삽입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뇨생식기 새끼는 소변에서 질로 소변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맑은 질 분비물 호소했고요. 메틸렌 블루나 인디고 카민으로 검사하시면 되겠고, 도뇨관으로 자연 폐쇄 동안 기다리고 안 되면 봉합술도 시행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인과 정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